안녕하세요 여러분, 포근포근 보건소입니다. 영화 아이언맨 다들 보셨죠? 억만장자의 천재 공학자, 그리고 지구를 구하는 슈퍼히어로 토니 스타크. 근데 이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수장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냥 비슷하다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아이언맨 감독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캐릭터를 접을 때 가장 많이 참고한 사람이 바로 이 양반이에요. 영화 속 토니 스타크는 수트를 입고 악당과 싸우지만 현실의 일론 머스크는 로켓을 쏘고 전기차를 만들며 전 우주적인 스케일로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세기 신에 가장 근접했다고 평가받는 남자, 세계 부자 순위 1위, 자산만 200조가 넘는 남자, 하지만 알고 보면 가장 미친놈 소리를 듣는 남자, 남들이 보면 미친 과학자 아니면 관종인데 무서운 건 뭐냐? 이 사람이 말한 SF 영화 같은 미래가 진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어쩌면 우리 코앞에 닥친 소름 돋는 미래 세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돌연변이 같은 천재성을 가졌나? 족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는 1971년 남아공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캐나다 출신의 유명 모델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이죠. 일론의 관종력, 아니 스타성과 쇼맨십은 바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겁니다. 문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에롤 머스크. 이분은 남아공의 전설적인 엔지니어이자 엄청난 자산가였습니다. 일론의 천재적인 두뇌와 공학적 재능은 아버지에게서 왔죠. 아버지는 천재 엔지니어, 어머니는 슈퍼모델. 유전자부터 사기캐입니다. 아빠 머리에 엄마 끼를 몰려받았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생활이 좀 충격적입니다. 일론이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가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 그러니까 일론에겐 의붓 여동생이 되는 사람과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막장 드라마 맞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정사 속에서 일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현실 탈출을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우후! alright! 오호호! 막상 계약으로 타락한다. 남들 구구단 외울 10살 때 일론은 처음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딱 2년 뒤 12살에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블래스터라는 게임을 직접 만듭니다. 보통 애들은 게임을 하느라 바쁜데 얘는 게임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무려 $500예요. 이때부터 이미 사업가의 기질이 보였던 거죠.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일론은 결국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캐나다로 도망치듯 떠납니다. 거기서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하며 공부하다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거쳐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입학 이틀 만에 자퇴를 해버려. 왜냐? 1995년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걸 본 겁니다. 야, 지금 학교에서 논문 쓸 때가 아니다. 인터넷 시대가 온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바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거든요. 자, 첫 회사 집투를 만들어 대박을 터뜨린 그는 20대 후반에 수백억 자산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몽땅 털어 만든 게 온라인은행 X.com입니다. 이때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는데 바로 피터 틸이 이끄는 페이팔이었죠. 두는 팍 터지게 싸우다가 야, 이러다 둘 다 말하겠다, 합치자 해서 합병을 합니다. 하지만 두 천재의 동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혔죠.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첫 번째 부인과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비행기에 몸을 실은 그 순간 회사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 사회에서 일론을 CEO 자리에서 해임하고 피터 틸을 앉혀버린 거죠. 비행기에서 내리니 당신 해고야 통보를 받은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소송 걸고 난리가 났겠지만 일론은 쿨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 주식 팔고 나갈게. 그렇게 페이팔이 이베이에 팔리면서 일론 손에 떨어진 돈이 약 180억 원, 약 1억 6,500만 달러. 이 돈으로 은퇴해서 평생 떵떵거리고 살아도 되는데 이 미친 남자는 또다시 전 재산을 베팅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그는 세 가지의 인생을 걸기로 합니다.
인터넷,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우주. 페이팔로 인터넷은 정복했으니 이제 나머지 두 개를 하러 갑니다. 먼저 스페이스X.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며 로켓 회사를 차립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죠. 나사도 힘들어하는 걸 네가 어떻게 하냐? 실제로 로켓 3발을 쏘았는데 다 터졌습니다. 돈은 바닥났고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죠. 동시에 테슬라. 지금이야 전기차가 대세지만 당시엔 전기차는 골프카트나 만드는 거다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일론은 여기에 또 남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2008년 일론 머스크 인생 최악의 해였습니다. 스페이스X 로켓은 3연속 폭발. 테슬라는 자금난으로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었고 아내와는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정말 한강가기 직전까지 몰렸죠.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나사가 스페이스X에 1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제안한 겁니다. 이 계약 덕분에 스페이스X는 기사회생했고 그 돈으로 테슬라도 살려냅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업 방식에는 아주 독특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변태적인 단순함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엄청난 최첨단 기술 같죠? 사실 까보면 그냥 우리 노트북에 들어가는 파나소닉 건전지 수천 개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묶어놓은 겁니다. 남들이 최첨단 배터리 신소재 연구하며 수천억 쓸 때 머스크는 야 그냥 있는 거 묶어서 써 그게 더 싸고 빨라 이러고 만든 거예요.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가 수조 원 들여 거대하고 복잡한 엔진 하나 만들 때 머스크는 그냥 작은 로켓 엔진 여러 개 묶어서 쓰면 안 돼? 하나 고장나도 나머지가 밀어주면 되잖아. 이게 바로 클러스터링 기술입니다. 옛날 소련이 쓰던 방식인데 이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비용을 10분의 1로 줄여버린 거죠. 진짜 천재는 복잡한들 단순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데 이 형이 딱 그겁니다. 진짜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습니다. 너무 자기적이라서요. 이야, 지금 테슬라 시가총액이 도요타를 넘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 다 합친 것보다 많을 때도 있습니다. 도요타가 차를 100대 팔 때 테슬라는 한 대 팔까 말까인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테슬라 차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내에 버튼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덜렁 있고 끝이에요. 이게 미래지향적 디자인이라고 빨아주지만 사실은 원가 절감의 끝판왕입니다. 버튼 하나 만들 때마다 금형 파야지, 배선 깔아야지, 고장나면 수리해야지 돈이 줄줄 셉니다. 근데 화면에 다 때려 박으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방이면 버튼 위치도 바꾸고 기능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폰이 물리 키패드 없애버린 거랑 똑같은 혁명인 거죠. 테슬라는 여전히 승승장구합니다.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이거 합치면 뭐죠? 네, 섹시입니다. 이런 장남기 넘치는 장명 센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봅시다. 스페이스X가 만든 스타링크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구 상공에 위성 12,000개를 띄워서 전 세계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미 수천 개가 떠 있습니다. 밤하늘 보면 가끔 기차처럼 줄지어가는 위성들 보이죠? 그거 다 머스크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프리카 오지, 태평양 한가운데 심지어 북한에서도 인터넷이 터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통신사들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지국 박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통신망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개인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정보가 이 사람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영화 킹스맨 발렌타인 아닙니까?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냐고요? 화성 갑니다. 그의 시선은 지구가 아니라 화성에 꽂혀 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가 좁은 곳을 못 견디고 탐험을 떠났듯 일론은 지구가 좁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는 왜 화성에 집착할까요? 인류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구는 언젠가 자원이 고갈되거나 소행성이 충돌해서 망할 수 있다. 그러니 인류라는 종을 보존하기 위해 백업 행성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진짜로 갈 거라는 믿음을 준다는 거죠. 왜? 로켓을 재활용하는 미친 기술을 성공시켰으니까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로켓을 다시 착륙시켜서 또 쓴다? 이건 비행기 한 번 타고 버리다가 이제 기름만 넣고 다시 타는 거랑 똑같은 경제적 혁명입니다. 자, 우주까지 갔으면 이제 끝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뉴럴링크, 머리에 칩을 박아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겠다는 건데, 처음엔 장애인분들 걷게 해주겠다, 알츠하이머 고치겠다라고 좋은 말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원숭이가 뇌파로 핑퐁 게임하는 거 보셨죠?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형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바로 인공지능 AI에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AI가 너무 똑똑해지면 인간은 애완동물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뇌 용량을 늘려서 슈퍼휴먼이 되어야 한다. 이게 머스크의 논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영어 공부 칩 걷고 다운로드하면 끝. 기억력 감퇴, 클라우드에 내 기억 백업해두면 끝. 심지어 육체가 늙어 죽으면 내 의식을 로봇에 다운로드해서 영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머스크는 말합니다. 어차피 올 미래라면 내가 먼저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소름 돋는 인터뷰 하나를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현실일 확률이 10억 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만든 가상 시뮬레이션 게임 속 캐릭터일 뿐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40년 전만 해도 핑퐁 게임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가상현실이 진짜 같잖아요. 만약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우리 우주도 그들이 만든 게임 아닐까요? 어쩌면 일론 머스크는 이 거대한 게임의 운영자이거나 아니면 게임의 버그를 찾아서 치트키를 쓰고 있는 플레이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말도 안 되는 인생 스토리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구원할 현실판 아이언맨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가지고 노는 광기 어린 천재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